사법부 내부도 이번 골 때리는 판결에 여풍이 불자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한 부장판사는 이러한 일회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일회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청주 지역 한 부장판사도 대법원을 직격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의아했다면서 어느 쪽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행정 책임자들이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 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엄중해 사법부를 위해 참았다면서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굉장히 글이 좋습니다. 소수지만 이렇게 훌륭한 판사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문통이 임명한 대법관이 우리에게 SOS를 쳤다고 말씀드렸죠. 언론들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그 소수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 우리나라의 법원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이에요. 저 반대 의견들은 그래서 저는 약간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피를 토하면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좀 돌아가 보면 처음부터 공소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다면 왜 조의대는 서둘렀을까? 그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있더라고 좀 읽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대법관 2명의 반대 의견 중에서 이 대목이 어떻게 보면 조의대에 대한 사실상 파면 요청이에요. 요컨대 다수 의견, 그러니까 이제 조의대 쪽이죠. 다수 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차피 딱 그 얘기하잖아요. 네. 선거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니까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이제 주장했잖아.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아니 그렇게 생각할지 네가 어떻게 하냐 이 얘기예요.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할지 네가 어떻게 알아? 요 얘기를 딱 고정을 시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이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자, 공론장이 열립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론장이 뭐예요?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 공론장은 선거입니다. 네. 이 공론의 장에는 모든 이야기가 의견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정치인도 의견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야. 원래 선거판이라는 거는. 그 과정 중에서 유권자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종합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이 대법관의 얘기는 그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거는 공론장에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건데 법의 잣대로 다 재단하려고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 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 네가 뭔데 네 맘대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결정해. 네. 그거는 공론의 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야. 네. 법원이 끼어들지 마. 그거는 투표의 자유에 대한 침해야. 이 얘기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법원이 법을 지켜 이 기간을 절대 지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